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문자들이 꾸불꾸불하게 구부러져 있는 곳 다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여기 같은 동남아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로마자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베트남인데요. 이 문자는 바로 베트남의 공식 문자인 쯔꾸옥 응으입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은 동남아국이면서 로마자를 쓰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세기를 전후로 서양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돌며 가톨릭을 전파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프랑스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위해 베트남인들의 말을 문자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사람들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게 지금 쯔꾸옥 응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문자는 주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용했는데요. 로마자가 본격적으로 베트남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시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베트남에서 로마자를 더 활발히 사용하게 된 건데요.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문자로 통치하는 게 편했을 거잖아요. 이런 편리함 외에도 프랑스가 베트남에 꼭 로마자를 보급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는 베트남이 중국에 오랜 기간 직접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베트남은 한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던 시기에 이 한자를 사용하는 한 문화의 전통을 좀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 베트남은 프랑스 이전에 중국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이미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한자로는 베트남의 고유어를 따로 표기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 지식인들은 쯔놈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름 베트남의 고유어도 살리고 국민들의 불편함도 없애려고 한 건 알겠는데 한자에 또 한자를 결합한 형태라 배우기가 어려웠고요. 특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복잡하게 한자가 조합된 방식인 쯔어놈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쯔어놈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자보다 더 어려운 글자체계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쯔어놈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쯔어놈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물론 이전 왕조 시절에 쯔놈을 공식 문자로 택한 적이 있긴 한데요. 집권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아 쯔놈도 공식적으로 널리 쓰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국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게 가장 컸죠. 이렇게 공식 문자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로 로마자 기반의 쯔꾸옥 응으가 완전히 쯔놈을 대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새로운 문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초기에는 베트남 지식인들은 이 국어 보급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프랑스의 식민 지배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베트남이 식민 지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계몽해야 되고 또 이 서양식 근대 문물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국어를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국어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로마자 표기는 배우기도 쉬워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기도 좋은 문자였고 결국 지금까지도 쯔꾸옥 응으가 베트남의 공식 문자로 남아있게 된 거죠. 쯔놈은 문자 체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주로 문학에 쓰이던 것이라 20세기 이후 쯔놈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쯔놈 자체가 베트남의 고유한 문자 체계이자 역사적 자산이라고 판단해 교육 과정에 쯔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로 인해 낯선 로마자가 동남아 국가의 문자가 된 나라는 베트남뿐만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현재 문자 체계를 확립했죠. 우선 말레이시아는 현재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4세기에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아랍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후 영국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로마자로 대체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을 당시 로마자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문자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네덜란드식 발음이 반영되기도 했죠. 두 나라도 각 현지인들에게 많은 언어가 도입되면서 익히기도 쉬워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문자 표기에 변화가 생긴 게 베트남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 나라의 문자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 신기하고요. 새삼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또 사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